도메인 로직이냐 아니냐 이 기준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코드가 현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도메인 로직이고 어떤 것이 서비스 로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여러분, 개발하면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세요. 도메인 로직은 다른 계층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 도메인 로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뭐 무슨 뜻인지 대충 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추상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느낌? 근데 이렇게만 알고 실전에 가니까 되게 아리송할 때가 많더라고요. DB에서 포인트 지급을 해줘야 할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는 도메인 로직인가?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포맷에 맞게 파싱하는 코드는? 달러 단위로 원화로 바꾸는 코드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로직인가 아닌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온라인에서 엄청 좋은 글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로직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비즈니스라는 단어조차 좀 낯선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도메인은 도메인 주소? 비즈니스는 사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도메인 혹은 비즈니스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프트웨어가 풀고자 하는 현실 세상의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 앱이라면 도메인이 뭘까요? 은행 앱의 도메인은 이자율, 잔액, 출금, 계좌 개설, 계좌 해지 이런 게 은행 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입니다. 은행 앱이 해결하는 현실의 문제는 고객의 금융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니까요. 틱톡 같은 SNS라면 이 도메인은 뭘까요?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제목 수정, 댓글 조회, 공유 이런 것들이 틱톡의 도메인이겠죠. 이 코드는 도메인 로직이다. 이 코드는 비즈니스 로직이다. 라고 할 때 그 뜻은 이 코드가 현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결국 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 앱이나 SNS 앱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게 되면 실제 현실 세계에 대한 결정 말고도 굉장히 많은 코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백엔드 서버에 API 호출하기, 수많은 은행 고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고화질 동영상을 캐싱해서 빠르게 로딩하기, 화면이 밑에서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얘네들은 도메인 로직과 구분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로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도메인 로직이냐 아니냐 이 기준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코드가 현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Yes면 도메인 로직이고 No면 아닙니다. 도메인 로직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코드다. 나머지 코드는 그 결정을 위한 입력값을 만들어주거나 그 결정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코드인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송금 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송금을 담당하는 코드를 보면 대략 6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좌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두 번째, 유효하다면 송금 버튼을 활성화하고 유효하지 않다면 에러 메시지를 띄운다. 세 번째, 사용자의 멤버십 등급을 고려해서 송금 수수료를 계산한다. 네 번째, 계산한 만큼의 송금 수수료를 결제하도록 외부 결제 서비스에 요청한다. 다섯 번째, 수수료랑 송금한 금액을 합쳐서 사용자의 잔액을 감소시킨다. 여섯 번째, 사용자의 잔액을 DB에 저장한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도메인 로직이고 어떤 것이 서비스 로직일까요? 여러분이 잠깐 동안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도메인 로직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좌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이것은 송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송금 수수료 계산한다. 이것은 송금에 드는 비용을 이 수수료 정책이나 멤버십 정책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사용자의 잔액에서 수수료와 송금액만큼을 빼서 잔액을 감소시킨다. 이제 송금 후 잔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이 코드들은 송금이라는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로직에 해당하는 것들은 얘네들입니다. 일단 유효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운다. 이건 UI의 로직이고요. 송금 수수료를 결제하도록 외부 결제 서비스 요청한다. 이건 외부 서비스와의 네트워킹이고, 잔액을 DB에 저장한다. 이거는 DB와 관련된 영속성 로직이죠. 도메인 로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입력을 제공하거나 그 결과를 외부 서비스, DB, UI 등이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외부와 네트워킹을 하거나 건드리거나 UI를 건드리거나 하면은 대부분 서비스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사실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코드를 봤는데 도메인 로직인지 아닌지 애매하면은 대부분 그 둘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화가 미국 달러 얼마인지 표시하는 문자열을 만드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도메인 로직인가 아닌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개념은 도메인 로직인 것 같긴 한데 표시할 문자열을 만드는 건 좀 UI 쪽인 것 같고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함수의 로직을 분리해주면 명확해집니다. 미국 달러 환율 얼마로 할 것인가, 계산 공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코드는 도메인 로직으로 가고요. 단위와 화폐 포맷을 바꿔서 문자열로 만드는 코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로직으로 가는 거죠. 이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번에 단위 테스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둘을 구분하게 되면 테스트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명확하게 분리돼서 훨씬 더 테스트의 가성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도메인 로직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왜냐, DB나 UI 같은 기술적인 구현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현실 세계의 의사결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비즈니스 정책이 바뀔 때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도메인 로직과 서비스 로직의 구분은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나쁜 아키텍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기로 이제 개념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